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러니 비선 실세는 없습니다. 수시로 드나들고 무슨 뭐 밤에 만나고 그거는 성립 안 되는 일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 씨가 그동안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개입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진작부터 대통령 연설문을 의심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미 벌써 연설문을 의심하셨다고요? 의심했다기보다는 2014년 5월 19일 날 대국민 그것도 뭐 사과 연설이었는데 해경 해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해경 해체. 네. 저는 그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해경 해체라는 아이디어를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해경 해체라는 아이디어는 낼 수가 없다. 이건 선거운동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 해경 해체. 아니 해경이 그때 사실은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그 세월로 172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네. 배가 30도로 기울어서 넘어가는데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언론이 막 해경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날 연설 때 해경의 초동 구조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치로서 해경을 해체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해경은 제2의 해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군에서 무슨 사고 난다고 해가지고 해군을 해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아마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게 비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망칠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발표를 보니까 좀 만감이 교차해요. 네, 그 해경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도 최순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이런 의심이 얘기죠. 좀 들어요. 그건 그런 뭐 의심이 든다. 예. 만약 어쨌든 그 근데 사람이 그때 초동 수사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좀. 그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막 해경 헬리콥터도 좀 띄우고 30분이면 충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했어요. 빨리 도착을 했고 30분 만에 도착을 했고 배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배가 넘어가는데 이 해경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자력으로 탈출한 사람을 그냥 주워 담는 거. 그다음에 헬리콥터로 도착한 구조 요원들이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또 배에 들어가고 한 거는 다 언론이 무시하고 이것은 언론이 몰아간 건데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받는 대통령이 해경 해체라는 그 극단적인 조치를 그날 연설을 통해서 발표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국민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그거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물론 해경의 잘못으로 모든 건 뭔 건 아니었지만 해경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당시엔 누구나 다 잘못이 있었다. 뭐 이런 아니 해경 해체하겠다는 것을 선거 운동 때는 할 수 있어요. 네네.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저도 해경 해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연설문의 그 내용을 보고도 좀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대통령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연설문입니다. 연설문 비서관의 위치는 비서실장만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리고 이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연설의 설득력이 그 사람의 지도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 연설은 후반기로 가면 참 좋아져요. 그러나 2013년, 14년 그런데 참 문제가 많았는데
문법이 안 맞는 용어가 많아요. 요새도 쓰고 있는 게 네. 국민의 안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안위는 얘기죠. 안전과 위험의 준말이죠. 그렇죠. 안전을 지켜드려야 되겠지. 네. 안위를 지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위험을 아, 지켜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잘못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연설문을 누가 교정을 보느냐 하는 사람의 수준을 조금 제가 의심하게 됐죠. 됐는데 네,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저 있었습니다. 대국민 사과의 핵심은 그러니까 연설문 교정을 그렇죠. 맡겠다는 거죠. 네, 이걸 뭐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됩니까? 연설문 교정 게이트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연설문 교정 사건 좀 되겠는데. 교정 사건? 예, 예. 예. 자, 근데 연설문 교정이 형법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주장인데 우리 선배님은 생각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좋은 연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외부에 유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그게 공개되기 전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국민 입장에서 내 연설문이 어떠냐라고 네. 읽어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칠 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죠. 상관없습니까? 그게 군사 비밀이라든지 분류된 비밀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비밀이 이번에 뭐 거론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교정할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죠. 네. 예, 근데 저한테 보내야죠. 네. 저는 평생 네. 글을 쓴 편집장을 오래 하면서 남의 글을 교정보는 선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 남의 네. 글을 제가 네. 바로잡는 그 하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런 직업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이 사건에서 문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아주 고매한 사람이고 문장력이 좋고 하는 사람이고 아주 또 이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연설을 보내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에요. 네. 지금 문제는 이 사람의 다른 일과 연관돼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 외부에서 수정해도 문제 없다. 그러나 최종 수정은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죠. 모든 것은 대통령 책임이죠. 그렇죠. 거기서 모든 건 나온 이건 것은. 대통령 예, 예. 책임이라고 봐야죠.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교정 자체가 아니고 네. 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의심했던 그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사람 관계가 사이에서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 네. 거기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무슨 재단 설립 문제라든지 이런 거 연관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오늘 사과는 그 교정 부분만 딱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과가 계속 연속될 가능성이 있죠. 또 사과해야 된다 또 이런 다른 얘기죠. 별도의 사건이 또 나오면은 근데 뭐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죠? 인사 자료도 그 파일이요. 인사하기 전에 넘어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4개 파일 중에. 예, 예.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자체는 닉슨이 알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책임지고 탄핵됐죠. 민주당의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네. 닉슨이. 네. 닉슨도 또 사과를 여러 번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증거를 인멸해요. 그게 그러니까 결정적이었죠. 그 수습 과정의 잘못으로 해서 이 사람이 2년 끌다가 탄핵 직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하시네요. 더 큰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네. 본다면 오늘의 사과는 너무 빨랐거나 너무 서둘렀다. 너무 빨랐거나 뭔가 빨리 너무- 봉합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죠. 너무 네. 핀포인트로 네. 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좀- 또 사과가 계속되면은 그때부터 점점 불신이 커지고 네. 대통령 리더십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닉슨 게이트, 워터 게이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부터 잘해야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처음에 이미 약간 잘못됐다, 헛발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2분 만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과한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미 벌써 이게 틀렸습니다. 2014년 3월 이후에도 이미 벌써 파일이 많이 간 게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그리고 2014년 3월 아니 3월까지가 마지막인데 이미 취임한 거는 2012년 2월 아닙니까? 그죠? 2013년인가요? 13년 13년 2월이죠. 네, 13년 2월이지 않습니까? 취임한 거는 2012년에 참 선거 있었군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 워딩은 보좌관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랬고 보좌관이 결정된 이후는 안 그랬다 그랬는데 그러면 2014년 3월이면 이게 1년 지난 얘기인데 이때까지도 계속 파일이 유출된 거 보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사과문에서 뭔 거 이미 허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또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 자, 닉슨의 워터게이트하고 또 비교할 게 있습니까? 지금 이번 사건하고 비교하면.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그때 1972년에서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 사회를 흔들고 어떤데 하면 또 분열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이때 베트남 그때도 전쟁 때죠.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죠. 네. 이번에도 여러 언론사가 특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실은 사회부 기자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네. 경찰 출입하는 두 신참 기자가 네. 밥 우드워드하고 번스타인이라는 두 전설적인 기자가 밑에부터 올라간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하나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은 그때가 월남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닉슨이 월남전에서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73년에. 이 평화협정이 어떤 평화협정이냐 하면은 아주 월남 측에 불리하고 공산 측 월맹에는 유리한 것이었어요. 해놓고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만약 공산군이 이거 협정을 깨고 계속 도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닉슨이 TU 월남 대통령한테 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무력을 써서 응징을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국내적으로 막 악화가 되니까 닉슨의 리더십이 약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닉슨이 제대로 응징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닉슨이 정치적으로 약해야 돼요. 그다음에 국회가 재빨리 월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월맹은 딱 이걸 보고는 이제는 끝났다.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의지력을 상실했다. 즉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이 제대로 월남전을 관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미우나 고우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핵무기를 든 김정은과 대결하는 한국을 지키는 장수입니다. 전쟁 중인 장수예요. 당연하죠. 예. 예, 장수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미국과 공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런 부분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손해예요. 지금 북핵 지금 앞에 두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예. 국내 상황이 예.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전쟁 중 닉슨 게이트 그러니까 그 워터게이트 때 미국의 국내 상황하고 지금 베트남전하고 비교할 때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중인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도 좋아요. 뭐 반드시 비판하고 하는 게 언론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네. 야당의 하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너무 나가서 말하자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을 그 하면 안 정도까지 된다. 나가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너무 흔들지 마라 이런 네, 얘기네요. 지금은 북핵을 앞두고 지금 남북한이 첨예하게 지금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기 고려해야 때문에 된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막 지금 막 그 댓글 같은데 보면요, 예. 이거 뭐 방송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되는데 뭐 탄핵이니 하야니 막 이런 단어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지금 탄핵 하야 막 그거는 뭐 아니, 수사- 그러니까 막 댓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과하다. 단계에서 지금 밝혀진 단계에서는 사실로는 얘기하면 안 된다. 사실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감성적인 사건이에요. 감성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비선
또 뭐 문고리 3인방 그 뒤에 최순실 그 아버지 뭐 최태민 박정희 시대 때의 이야기, 김재규 정보부장이 수사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엮기가 참 좋은 스토리를 가진 사건이에요. 이게 다 알고 계시죠? 이게 흥미진진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흥미진진한 거 아시죠? 그러나 김재규가 또 왜 그러나 죽었는지. 흥미진진하다고 해서 네. 이 사건의 본질은 흐리면 안 되죠.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반역죄는 아니죠. 네.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반역죄. 반역죄. 예. 그렇죠. 또 이적죄입니까? 이게 적을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반역, 이적, 간첩 네. 그건 이런 아닌 것 거에 같은데,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에 상당히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 이야기는 동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가십, 이건 확대된 가십이에요. 네. 가십이 이제 잘못 다루면은 큰 스캔들로 가죠. 스캔들을 키워 뿌리면은 잘못하면 이게 정권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네.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국민, 분별력이 있는 언론, 분별력이 있는 정치인이 네. 이런 순간에 필요하다 이거죠. 네. 예. 그 이성환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시키는 거다, 지시하는 격이다. 예? 저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다. 최 씨한테 다 물어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내일 모 신문의 그 톱 기사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사실 최 씨 심부름꾼이다. 대통령 그 문고리 3인방이 아니고 최 씨 심부름꾼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아니 이게 출처가요.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네. 그게 심부름꾼이라는 영역이 그 자기 재단 운영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네. 국정 전반에 했어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도 상상은 안 너무 갑니다. 일반화한다든지 확대하는 건 안 좋죠. 근데 선배님 이게요. 2007년도에 예. MB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경선 때요. 대선. 최태민 일족이 국정을 농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2007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자료를 오늘 좀 찾아봤어요. 격렬하게 경선을 할 때죠.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MB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 어렴풋이 기억은 기억나시죠? 안 나지만은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된 거로 알고 네.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기사화가 됐던 얘기인데 최태민 일족이 국정농단을 할 것이다.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MB 이게- 워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 이 얘기가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한 이 기사가 궁금증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예고된 사건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폭로가 될 것이다. 네. 그것도 임기 말에 폭로가 될 것이다. 우리 과거에 이 정치 역사를 보면 임기 말이 되면 꼭 척근에서 무슨 일이 터집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자료를 축적했다가 그때쯤 되면 수사를 해요. 하는 패턴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측근, 뭐 동생이 되든지 뭐 아들이 되든지 네.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못하고 있다. 돼 버렸는데 문제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이게 예고된 사건이었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그리고 뭐 문고리 3인방 운운하는 게 벌써 또 이 패턴이 비슷한 사건이 한 2년 전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과를 했으면은 그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그 최순실 씨하고 딸을 빨리 귀국시키라는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걸 들어요. 해야 됩니다. 예. 빨리 귀국시켜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 수사에 협력하도록 해야죠. 네. 예. 그리고 연설문 수정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했어야 됩니다. 그죠? 직접 수정을 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내가 했다라든가 뭔가 좀 분명히 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요. 연설문에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에 보면 이걸 최순실 씨가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혼이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막 정신, 그죠? 우주, 하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종교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특별히 그게 못 느꼈어요? 외부에서 누가 집어넣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데 집중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좀 막 영혼이라는 단어도 몇 번 들어간 거 있어요. 원래
이게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게 뭐 좋은 뜻으로 얼마든지 그렇죠.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요. 네. 그건 나쁜 단어는 아닌데 영혼, 막 우주, 어쩔 때는 혼이라는 단어만 들어간 적도 있고요. 아, 그래서 뭔가 종교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가 보다, 뭐 미신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이 했었죠. 대통령 연설문을 제일 잘 쓴 사람이 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밑에 그 문필가들이 쏘는 아주 인류 문필가를 썼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연설문 작성자들이 아주 인류 인사입니다. 네,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연설문 담당자들이 네. 다 인류. 존경받는 기자 출신이든지 뭐 교수 출신이든지.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연설문을 써오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듭니다.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고치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고쳐요. 중진과 중견을 구별해요. 이분은 중진 간부 이렇게 써놓으면은 중진을 중견 간부로 바꾸는 식으로 네, 아주 정확한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누가 써준 것 같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혼이 들어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것이다 하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독하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법에 맞지 않는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죠. 그건 정말 그걸 보면 이게 독해를 몇 사람이 했느냐. 네, 최대와 최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네, 최대는 큰 것이고 최다는 저 양이 네, 그렇죠. 네. 양과 그 숫자의 얘기인데. 일사 혁신 경제로 분란이라 하고 일사 불란 아닙니까 그죠? 네. 불란. 예, 그래서 이 연설문에 대해서 이거 너무 소홀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뭐 교정하는 사람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이었으면 좀 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선생님 오늘 특별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나라가 당면한 게 이 대통령을 흔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도 협조를 하고 국민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털어놔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네. 그리고 이것은 매도 한 분 맞는 게 좋아요. 매도 맞아도 한 분이 제대로 맞는 게 좋지. 찔끔찔끔 하면은 그 다음에 너무 이 사건을 키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론 분열이 오면 안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의 위협이 왔을 때 국론이 분열되면은 그런 나라는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백제가 신라한테 먹혔다든지 중국의 송나라가 망했다든지 1930년대 프랑스가 좌우 분열됐다가 독일한테 히틀러의 맡겼던. 기습전에 걸려가지고 6주 만에 항복했다든지 월남이 망한 경우 이런 걸 다 합쳐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이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한다고 재미를 보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불 지르는 이런 자해 행위를 안 하도록 네.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론 분열을 빨리 추스리는 것도 대통령 역할이죠. 대통령 역할이죠. 그것은 진실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 통한다. 예. 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